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30일 일요일이고요. 일요일 오후 6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200 30분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좀 살펴볼 건데요. 6월의 마지막 날이죠. 예, 6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어느새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7월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젯밤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지요. 예. 아무쪼록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주말 시황인데요. 우리 목요일까지 봤었죠. 목요일에 요 정도에서 양쪽으로 바라보는데 금요일이고 하니까 너무 무리할 건 없고 금요일에 뭐 아침에 큰 변동이 없으면 하루 종일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마지막에 이렇게 반짝 올라갔지만 어쨌든 뭐 거의 하루 종일 횡보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요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려오는 것도 뭐 그렇게 잘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뭐 그렇게 잘 만들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횡보 가능성이 높다. 여기 좀 그럴까요? 횡보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모르죠. 횡보일 때는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자꾸 흔들리게 되면 다시 또 올라갔다가도 다시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소극적인 매매를 해야겠죠. 아주 극단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시장의 어떤 큰 그림이 아니고 어떤 명확히 눈에 띄는 그림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래 위쪽 다 열어놓고 보고 있되 횡보가 길어지면 비용을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액적으로도 소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수익 관리에서도 좀 소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뭐 이날은 괜찮았죠. 목요일 자체는 괜찮았는데 그 이전 날들이나 그 이후의 날은 뭐 없죠. 손에 줄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위로 가더라도 콜에서 수익이 낮다고 하더라도 많이 나진 않겠죠. 많이 나진 않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은 현금화를 하는 게 좋다. 만일에 뭐 한 20, 30%의 수익이 났다면 그 부분은 회수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이익 실현을 하고 처음에 여기서 집어넣었던 원금만큼만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말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만일에 주말에 환율이나 세계 시장, 미국 시장이 좋았다면은 월요일 날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빠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금이나마 벌어놨던 걸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의 수익이나마 일단은 계좌로 다시 흡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에 남기는 금액을 조금씩 줄인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아래 위로 뭔가 큰 변화가 있을 조짐이 잘 안 보인다. 안 보이니까 그런 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가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소극적인 플레이를 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락을 한다고 해도 이거 가지고서는 이 라인 돌파하기가 힘들다. 안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도 전고점 돌파하기 힘들다. 네, 이거 가지고서는 뭐 어떻게 얘기하기가 힘들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고점 뭐 돌파하더라도 요런 데에서처럼 한번 살짝 돌파했다가 다시 요렇게 밀려 내려가서 하방 전환 하는데, 이때도 뭐 많이 한 건 아니죠. 네. 올라온 거에 대비해서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다시 이날 그 석유 파동 있던 날 이후로 찔끔찔끔 가다가 기어이 올라가 버린 요런 상황인데, 네, 여기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뭐 어쨌든 지금은 뭐 아래 위로 뭔가 결정을 제대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다고 뭐 많이 흔들리느냐? 뭐 이 안에서 어떻게 흔들리겠죠? 뭐 이렇게 흔들리든지 이런 식으로 흔들리든지 아니면 아예 이런 식으로 수평적으로 흔들리든지 고를 가능. 어쨌든 네, 큰 변동이 나타나기에는 조금 힘든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마 손실도 봤을 테고, 뭐 해봐야 요 목요일 하루 정도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을 겁니다. 나머지 날들은 그렇게 뭐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니다. 금요일도 마찬가지. 하루 종일 횡보를 했기 때문에 목요일 날 여기서 잡지 않는 한은 금요일 날 만일에 목요일에 여기서 집어넣어 놨다면 금요일 날 뭐 별로 그렇게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일단은 미국 시장을 보면은요.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한 125포인트 정도, 다우가 한 4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죠. 많지는 않죠. 뭐 결국 뭐 좀 보합권이지만 조금 하락.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그것 따라서 조금 하락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 해외 시장은 그런데 환율은 어땠을까? 환율은 이게 뭐 환율은 금요일에 우리 28일 금요일에 대략 여기 정도까지 내려왔었죠.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밤새 다시 살짝 올라갔는데 뭐 요 정도 가지고는 뭐 시장에 큰 변화를 주기는 힘들다. 장중에는 여기까지 내려왔지만 장 끝난 후에 살짝 밤새 살짝 올라서 끝났고, 요 라인을 터치하고서 반등한 거죠. 요 앞에 라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지금 보면은 정고점까지도 못 가고 여기서 딱 막혀서 다시 쭉 밀려 내려왔죠. 다시 쭉 밀려 내려왔습니다. 환율도 지금 눈치 많이 보고 있다. 가려면 가는 김에 여기를 뚫었겠지요. 뚫으려고 막 갔겠지요. 근데 그렇지도 않다. 여기서 요 중간에서 이렇게 걸려가지고 다시 미끄러진다. 그건 뭐 더 올라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율 가지고는 뭐 시장에 큰 변동을 주기는 힘든 상황이죠. 그럼 결국에는 해외 시장 영향을 좀 받을 텐데, 그렇다면 내일 시작은 조금 내려서 시작할 수도 있겠다. 금요일에 마지막에 그냥 어거지로 올린 거 요만큼은 다시 반납하고 시작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박스를 만들어 본다면 뭐 여기서 요런 박스 정도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겠다. 마침 뭐 이 폭이 대략
그래도 5포인트 이상은 나오니까 여기서 금요일 날 여기서 들어갔다면은 양쪽으로 봤을 테니까 금요일 날 만일에 여기서 진입을 했다면 양쪽으로 봤을 테니까 위로 5포인트 저 위죠. 이거보다 위죠. 그럼 38 한 9까지 네, 38 9까지 저 위가 잠시만요. 38 9까지 예, 목표는 이제 389 정도까지가 목표가 될 거고 어디지? 네, 뭐 요 원절이 되겠습니다. 요 원절이 되겠습니다. 예. 그 아래쪽은 예 379까지 뭐 여기쯤 되겠죠. 예.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박스 하단까지 뭐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씩만 보고 있기 때문에 384하고 384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5, 마이너스 5 정도 설정을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안 오고 중간에서 마구 흐른다. 그럼 할 수 없는 겁니다. 중간에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만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뭔가를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그냥 소극적으로 조금만 넣어놓고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아래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예, 만들어가는 모양이 좀 그렇고 예. 해서 이렇게밖에는 얘기하기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 예. 당장 월요일에 뭔가 크게 나오는 걸 기대하기는 좀 힘들죠. 예, 힘듭니다. 환율도 다시 올라가고 여기 안에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놀게 되면 월요일에는 시장 또 찌글찌글 횡보하다가 뭐 장막판에 또 이런 짓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갑자기 휙 올려버리는 뭐 이런 장난 또 올리거나 아니면 휙 내리는 예, 그런 짓을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장중에 그렇게 예, 뭐 활발한 모습을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뭐 하지만 뭐 뉴스라는 게 있겠죠. 예. 뭐 우리가 보기에는 뭐 큰 사건, 귀로 듣기에는 큰 사건 같은 그런 것들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장중에 한번 변화는 할 텐데 제대로 된 변동이라면 그게 그래도 내려올 때 그래도 한 5포인트씩은 그래도 쭉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깔짝 내려왔다가 다시 올리게 되면 결국 횡보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나올 수도 있지만 뭐 나오더라도 걔가 주는 변동이 커야 된다.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우존스는 지금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냐? 고점에서 뭐 대략 뭐 이런 고점, 아이고, 이런 고점에서 이런 저점을 만들어 놓고 요 동네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다음에 중앙선이 대략 중앙선이 여기 정도? 여기 정도인가요? 예. 요런 요런 정도에서 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내려오겠다는 얘기도 크게 없고 다시 치고 올라가겠다는 얘기도 크게 없는 걸로 봐서는 요 안에서 또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뭐 고점에서 내려오지 않고 횡보를 쭉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한 단계 더 올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그 끝이 어딘지는
예, 잘 모르겠다.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뭐 일주일이 될지 2주가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래도 정고점을 한번 뚫은 상태에서 내려오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오를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예, 횡보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어떻습니까? 예, 나스닥은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나스닥은 다우보다는 활기차게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쌍봉을 만들지 그러면서 어떤 또 박스를 만들고 뭘로 하는 게 좋나? 네, 이렇게 뭐 이런 정도의 박스를 만들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정도에서 뭐 만들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안 내려오고 여기서 이런 데에서 횡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우건 나스닥이건 어쨌든 뭐 네, 뭐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다가 활력을 잃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횡보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서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들한테 뭐 큰 기대를 한다는 것보다는 네, 우리는 뭐 굳이 여러 가지 차트를 보는 것보다는 우리 여기서 나타나는 힘이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올라가려면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 이것도 뭐 만일에 여기서 석유 파동이 없었으면 네, 석유 파동이 없었다면은 아마 이렇게 횡보하고 이렇게 만들고 다시 횡보하고 이런 모양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석유 파동 때문에 예, 차트에 왜곡이 나타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모양. 뭐 이것도 한번 뒤집어 보면 네, 횡, 횡보 후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이런 횡보 완전 내려온 건 아니지 내려오긴 내려왔었죠. 내려온 다음에 약간 올리는 횡보죠. 예, 다시 그리면 약간 올리는 횡보. 예, 이런 거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그래도 떨어져는 줬다. 네, 그래서 뭐 시장에는 뭐 이런 변동이 예, 이런 변형이 이제 많이들 나타나고 하니까 어떤 모양상의 어떤 기준을 완전히 한 가지 형태로 이게 꼭 나와야 된다. 이 그림이 참 뭐, 이렇게 그리죠. 예. 이게 아이고 꼭 이렇게 예, 일치된 이런 모습이 꼭 나와야 된다. 이거보다는 이런 식의 변형 또는 네, 이런 식의 변형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그때그때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 기억을 해두시거나 기록을 해두시거나 저장을 해두시거나 하면 되겠지요. 근데 이런 지금 현재는 이쪽에서는 그런 모습은 잘 안 보이고 역 헤드앤숄더를 만드는 것처럼 만들긴 했지만 네, 영 이쪽이 힘이 잘 안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 그래서 그냥 올라가더라도 꾸역꾸역 가겠죠. 꾸역꾸역. 예.
좀 사람 속 태우면서 천천히. 예. 네, 그렇습니다. 뭐 가면서 그냥은 못 가고, 예, 가다가 또 빠졌다가 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말 시황은 뭐 주말 시황이라고 해봐야 우리 다음 주 한 주를 보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죠. 다음 주 한 주를 보는 건 아니고 우리 늘 이 흐름의 연결선상에서, 예, 뭐 내일 하루 정도 보는 것 뿐입니다. 예, 어느 정도 어떻게 될까 정도만 해놓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정도만 살펴본다. 음, 네. 뭐 일단은 요런 정도의 흐름 정도, 예,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만일 내려온다면 이 우리 코스피 차트는 뭐 경사가 있게 움직이지만 옵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코스피는 올라간 것 같지만 실제로, 예, 옵션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다시 빠지고,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다시 빠지고, 만일에 여기까지만 내려온다고 쳐도, 예, 전저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지요. 예, 옵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타겟 포인트를 직전 저점에 맞춰 놓고, 예, 여기서 다시 올라가느냐 더 떨어지느냐, 네, 그래서 이런 데를 콜과 풋에, 예, 동시진입 포인트로 삼아도 상관은 없겠죠. 네, 그래서 코스피는 이렇게 흐를지라도, 예, 옵션은 직전 저점까지도 빠질 수 있다. 네, 옵션 차트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뭐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올라가더라도 다시 원점, 올라가더라도 다시 원점. 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실 텐데, 그러면 뭐 오히려 간단하겠죠. 예, 옵션 차트에서는 전저점에 오면, 네, 전저점에 오면 한번 진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올라가다가 전저점과 전고점에 오면 뭔가를 결정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여기 왔다고 해서 반드시 이리 가는 것보다는 한 단계 더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양쪽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콜을 진입하면 반드시 풋으로 해지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여름이네요. 여름이면 이 정권이 뭔가를 예비하고 대비하는 정권이 아니죠. 예, 일 안 하고 자기네들 챙겨 먹을 것만 챙기는 짓을 많이 하는 정권이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거의 안 합니다. 지금 이게 3년째인데 올해도 어디선가, 예,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작년에 그 오송 참사 같은 일이 어디선가는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국가적인 대비는 안 돼 있을 거기 때문에 늘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해서 날은 뭐 그렇게 덥지는 않은데, 어쨌든 주말에 뭔가를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남은 주말 저녁이라도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예, 오늘 시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